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예요. 런던 교외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15살 소녀예요. 매일매일 학교에 다니고 주말엔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감자칩이나 초콜릿을 먹는 게 저의 일상이에요. 저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쉬거나 친구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는 다 좋지만 딱 하나, 학교 급식만큼은 정말 별로예요. 매주 반복되는 피자, 치킨 너겟, 빵 아니면 기름진 감자튀김, 차가운 콩깍지나 통조림. 그래도 가끔은 과일 같은 어설픈 건강식도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그냥 보기만 해도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가끔은 과일 같은 어설픈 건강식도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그냥 보기만 해도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게 매일 반복되는 저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참 지루하죠? 어느 초겨울 아침, 전 여느 때처럼 늦잠을 자다가 엄마의 외침에 화들짝 일어났어요. 클레어, 학교 늦겠어. 얼른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해. 괜찮아요. 급식 먹으면 돼요. 저는 급하게 일어나 부엌을 향해 소리치고 가방을 챙겼어요. 사실 급식이 먹고 싶어서는 절대 아니고 잠을 조금 더 자고 싶어서였어요. 그때 저희 아빠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런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라서 항상 저와 엄마에게도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했어요. 클레어, 패스트푸드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몸에 좋지 않아. 신선한 채소도 같이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충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 급식에서 채소랑 건강식을 줄 리 없잖아요. 그날 학교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발표되었어요. 올해 우리 학년은 한국으로 2주간의 문화교류 수학여행을 갑니다. 선생님의 말에 교실은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은 다들 흥분해서 소리치고 박수를 쳤지만 저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한국? 거기엔 도대체 뭐가 있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의 이미지는 TV 드라마에서 본 이상한 음식들과 낯선 말뿐이었어요. 거기 음식은 다 매운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선생님의 수업이 끝나자 제절친 메간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클레어, 너도 한국 수학여행 가는 거지? 우리 같이 가자. 얼마나 재밌겠어. 메간은 항상 모험심이 강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 반면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라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메간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한국은 별 기대가 되지 않지만 어차피 별일 없잖아. 그냥 여행 가는 거잖아. 나도 가야지. 저는 겉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약간 기대되기도 했어요. 어느 나라던 친구들이랑 멀리 해외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조금 설레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거기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매운 건 잘 먹을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아침 대신 먹을 초콜릿바, 감자칩, 사탕 등 간식을 가방 가득 채웠어요. 이러면 아무리 이상한 음식이 나와도 굶지는 않겠지.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클레어, 음식이 그렇게 걱정되면 한국 요리를 좀 알아보는 건 어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거기에도 햄버거 가게는 있겠죠. 아빠는 조용히 책을 읽다가 말을 꺼냈어요. 클레어, 한국 음식은 건강식으로 유명해.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고 균형 잡힌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직접 가서 접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직접 가서 접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아요. 음식이 잘 맞지 않더라도 저는 즐거울 거예요. 어차피 저는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올 생각에 기대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찾아봤어요. 화려한 도시 풍경과 전통 궁궐, 거대한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나름 재밌게 보내다 오겠는걸? 하지만 여전히 음식에 대한 걱정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뭘 먹든 적응할 수 있겠지. 지금 학교 급식보단 괜찮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추억만 만들고 오면 돼. 그래도 뭘 먹든 적응할 수 있겠지. 지금 학교 급식보단 괜찮으면 좋겠다. 낯선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저는 부모님이 태워다 주신 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곧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된다는 게 설레게 느껴졌어요. 비행기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처음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영화 보고 간식을 먹느라 시간이 금방 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지루해졌어요. 기내식도 지겨워졌죠. 한국 거기 도착하면 진짜 뭘 먹게 될까? 속으론 여전히 걱정됐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라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니고 간판마다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거리는 고층 빌딩과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줄을 서 있는 택시들까지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서울은 저희가 여행 기간 동안 묵을 곳이자 한국 문화 체험의 시작점이었죠. 도착 첫날은 숙소에서 바로 쉬었고 다음날 한국 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는 한국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칠판도 저희 학교와 다르게 신식이었고 TV, 모니터, 컴퓨터 모두 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교실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게시물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드디어 한국 급식을 먹어보게 되는구나.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컸어요. 상상 속 한국 음식은 온통 매운 국물과 생소한 재료들 뿐이었거든요. 줄을 서서 트레이를 받았는데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게 정말 급식이라고? 한국 학생들은 매일 이런 걸 먹는 거야? 급식 트레이 위엔 여러 음식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어요. 고등어구이, 윤기나는 흰쌀밥, 된장국, 매콤한 김치, 콩나물 무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생선은 뭔가 비릴 것 같고 된장국은 묘하게 강한 냄새가 났거든요. 김치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였고요. 이거 어떻게 먹지? 제가 멈칫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가 웃으며 조언을 해줬어요. 고등어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된장국도 한번 먹어봐. 그 말을 듣고 밥 위에 고등어 한 조각을 올려 먹어봤어요. 입안 가득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퍼졌어요. 생선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된장국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진한 국물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고 구수한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생소했지만 두 번째 숟가락은 더 쉽게 넘어갔어요. 김치도 시도해봤어요. 예상대로 처음엔 엄청 매웠어요. 맵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밥이랑 같이 먹으니 묘하게 조화로운 맛이 났어요. 콩나물 무침은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해서 입가심하기 좋았어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며 한 끼 식사를 완성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급식이라고? 레스토랑보다 나은걸? 그날 오후 친구들과 급식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솔직히 한국 급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친구들은 깔깔 웃으며 제 말에 다들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치킨 너겟이나 기름진 피자가 나올 줄 알았어.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정성이 가득했어요. 영국 급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건강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서 제대로 된 식사라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은 다 같이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저 오래된 건물이겠거니 했는데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려한 지붕 장식과 광활한 마당을 보니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공중 음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선시대 왕들은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다르게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국을 정성껏 준비했죠. 그 말을 듣고 문득 한국 급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급식도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건가? 다음 일정은 김밥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섞어 김 위에 펼쳤어요. 오이, 당근, 달걀지단, 햄을 가지런히 올린 다음 김밥을 조심스럽게 말아봤어요. 처음엔 선생님 도움도 많이 받고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첫 김밥이라 더 뿌듯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니까 더 맛있을 거야. 직접 만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밥과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은 그저 낯선 음식이 아니라 정성, 배려, 문화가 담긴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들고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알던 영국의 급식이랑은 전혀 달랐어요. 이런 음식이 매일 급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어요. 음식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다니 한국 음식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음식 체험을 넘어서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 여행을 출발할 때의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2주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 그리울 정도였어요. 고등어구이, 된장국, 매콤한 김치, 심지어 아삭한 콩나물 무침까지요. 그렇게 다시 런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클레어, 여행은 어땠어? 즐거웠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특히 급식이랑 한국 음식들이 최고였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부모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셨어요. 급식이 좋았다고? 아빠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네, 이 한국 급식이랑 한국 음식들은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다 맛있었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가 나왔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거긴 그냥 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아빠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이 영양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클레어 말을 들으니 아빠도 경험해보고 싶구나. 여행이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클레어. 다음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위해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밥을 먼저 만들고 잘 지어진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섞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오이, 당근, 달걀지단, 햄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혼자 해보려니 처음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얇게 펴야 하는데 자꾸 두껍게 퍼졌거든요. 김이 찢어지기도 했고요. 재료를 가지런히 올리고 김밥을 말았는데 삐뚤빼뚤한 게 너무 웃겼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혼자 투덜대면서도 완성된 김밥을 보고 뿌듯했어요. 어쨌든 내가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야. 김밥을 완성한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아빠와 엄마도 이거 정말 맛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모두 잘 어울리고 조화롭네. 그러게 정말 맛있다. 심지어 이거 완전 건강식단인걸? 흥미롭다. 라며 맛있게 드셨어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한국 음식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학교에서의 첫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김밥을 도시락 통에 담아 들고 급식실로 갔어요. 하지만 급식 메뉴판을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치킨 너겟, 감자튀김, 통조림, 과일 전혀 신선하지도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트레이를 내려놓고 어제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친구 메간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클레어, 그거 뭐야? 초밥이야. 아니, 김밥이야. 한국에서 배운 거거든. 우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친구들이 놀라서 제 김밥을 구경했어요. 저는 신나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메가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이거 진짜 맛있다. 라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급식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기름진 치킨 너겟을 케첩에 찍어 먹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뭔가 씁쓸했어요. 왜 우리 학교 급식은 이렇게 영양가가 없을까? 며칠 후 저는 더 어려운 음식인 된장국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유튜브에서 레시피 영상을 찾아보며 재료 목록을 적었어요. 된장, 두부, 미역, 조개. 하지만 영국의 대형마트엔 된장이나 미역 같은 재료가 없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겨우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었어요. 된장 향이 너무 강해서 국물 맛이 텁텁했거든요. 뭐가 잘못된 걸까? 저는 실망하며 국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국 급식을 그리워한들 여기선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걸.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급식이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바꿔보면 되잖아요. 다음날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왜 한국 급식은 그렇게 맛있고 건강한데 여긴 왜 이래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은 음식 문화가 신선한 재료와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게 급식에도 반영된 거야. 우리도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맞아요. 바꿔보면 되잖아요. 저는 곧바로 친구 메간을 불러 급식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설문지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음식과 바꾸고 싶은 급식 메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 메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는 급식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비록 혼자서는 어렵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바꿔볼 차례야.
클레어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를 점점 더 확장하며 학교와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그녀의 도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급식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진짜 바뀔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안 바뀌더라도 시도는 해보자. 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저는 친구 메간과 함께 급식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메간과 저는 구상한 설문지를 들고 교실을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교 급식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처음엔 몇몇 친구들이 시큰둥해했지만 금세 의견이 쏟아졌어요. 기름기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신선한 과일이 더 많았으면. 채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식 김밥 같은 것도 나오면 좋겠어요.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와, 친구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구나. 그제야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희는 설문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과 급식 담당 선생님께 제출했어요. 처음엔 그분들도 약간 의아해 하셨어요. 학생들이 급식을 바꾸고 싶다고요? 네, 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만이라도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담당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아요. 다음 주에 하루 정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제공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된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급식실 입구에 학생들이 제안한 급식데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메뉴판에는 김밥, 불고기, 신선한 과일 샐러드가 적혀 있었어요. 급식 트레이를 받은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김밥이 나왔어. 친구 메간도 소리쳤어요. 학생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급식을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 첫 번째 김밥을 베어 물었어요. 밥, 햄, 당근, 달걀지단이 어우러진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불고기는 부드럽고 짭조름했으며 아삭한 과일 샐러드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급식실 여기저기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기쁘게 웃으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클레어, 내가 한 거잖아. 너 없었으면 우린 이런 거 못 먹었을 거야. 메간이 말하며 박수를 쳤어요. 학교 급식에서의 성공은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학교도 바뀔 수 있다면 집도 바꿀 수 있겠지? 저는 주말마다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밥, 된장국, 감자조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클레어, 무슨 요리를 하려는 거야? 한국에서 배운 걸 보여드릴게요.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며 조심조심 만들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밥에 참기름을 섞고 김 위에 얹어 김밥을 말았어요. 된장국도 끓였고 간이 잘 맞는지 계속 맛을 보며 조절했어요. 드디어 아침 식탁이 완성됐어요. 김밥, 따뜻한 된장국, 달콤한 감자조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우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엄마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응, 먹어보세요. 한 입 먹은 엄마가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다. 이게 내 손에서 나왔다고?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도시락을 직접 싸오기 시작했어요. 급식 개선 프로젝트는 급식 아이디어 캠페인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급식 캠페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급식 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하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 급식처럼 건강한 급식을 더 많은 학교가 먹게 할 수 없을까요? 아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의 경험이 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학교 영양사와 급식 담당 선생님도 저희 캠페인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학생 메뉴 제안의 날은 학교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그저 맛있는 급식을 먹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건강한 식사를 즐기고 직접 도시락을 싸오는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학교와 집이 바뀐 것처럼 더 큰 사회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아빠, 저도 한국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넌 이미 시작했어, 클레어. 음식은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